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모아놨습니다. 이번 시간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강하고 여타 경기 민감주도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단연 대장들은 바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거든요.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제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도 마스크를 매일같이 쓰고 다니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제 정말 나타나야만 된다,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그 기대가 신풍제약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피라맥스를 믿는 사람들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지 점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피라맥스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85점으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85점 주셨어요. 한 줄 평은요? 일단 치료제 부분이잖아요. 항말라리아 치료제라는 이 이슈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은가. 이제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또 한 번 발판 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항말라리아 치료제 관련주로 묶였는데 아니다. 우리는 피라맥스라는 단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품 갖고 있다는 점에서 85점 받았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가 된다. 이분은 단언하고 계시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 그럼 내일은 더 비싸지 않을까? 함께 멀리 가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니까 피라맥스 코로나19 임상병원이 확대됐는데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된 병원이 지금 4개 동에서 이제 9개 동으로 이제 병동이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상피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병동에 대한 수가 늘어났다. 이 말은 꼭 결국에는 그만큼 표본 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효과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표본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늘려간 것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과잉 해석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렘데시비르를 투여를 한 효과에 의해서 지금 치료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확진자분들이 뭔가 이제 면역 체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나아지고 이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니 사실 그만큼 어떤 표본 집단의 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약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더 검증하기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렘데시비르와 렘데시비르 그 클로로킨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항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이렇게 태그가 묶여 있었는데 기존의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용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단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이고 오히려 즉발적인 어떤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인데 오히려 피라맥스 같은 게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항말라리아 치료제로서 동일한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세포 내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작용을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을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조금 지켜봤을 때는 피라맥스가 뭔가 조금 더 다른 면모로서 한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약이 요 며칠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마저 20% 넘게 올랐습니다. 신풍제약의 국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지금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 백신 포함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17건 정도 이렇게 총 있죠. 네, 오늘까지 이제 아마 이제 업데이트해서 17건을 아마 집계가 될 텐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5건은 이미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클로로퀸이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검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이제 한 10개 종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검진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임상 단계를 점점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문제는 지금 이제 신풍제약 외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백신이나 치료제 부분들이 계속 개발 이슈는 나오고 있는데 뭔가 지금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은 이제 국내에 있는 확진자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확진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즉발적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약인지 안 좋은 약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처방을 받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카모스타트나 뭐 이런 종목, 이런 어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물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지켜봐야 된다라고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풍제약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이
종목을 지금 사기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신규 매수 가능한지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네. 조정이 됐을 때 한번 진입을 하실 부분은 충분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이런 독자적인 어떤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 피라맥스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개를 높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만 5천 원 선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한번 신고가를 계속 연이을 수 있는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제가 5만 원 선을 잡은 이유가 어디까지나 오늘 장에서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봉제약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치료제로 85점이라는 고득점 6만 5천 원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이번엔 진단키트 안에 랩지노믹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즌을 다뤄봤고 이제 랩지노믹스도 시즌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에 걸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 90점이요? 한 줄 평은요? 이제는 이제 시즌 그늘을 좀 벗어나야죠. 네. 네, 이제 뭐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 뛰어넘는 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지 랩지노믹스에 대한 투자 의견 토론방에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만 원을 뚫어준다면 이제 주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분도 있네요. 현재는 27,9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실적 받쳐주고 FTA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워낙 잘 나올 게 분명하다. 미국약 매출 실적이 우수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랩지노믹스는 시젠이 먼저 가고 수젠텍이 가고 한 발 늦게 움직였을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6월 29일 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랩지노미스 의견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이때도 동일하게 제가 이제 바이러스가 변하는 만큼 이제 키트도 변한다. 뭐 이런 농담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이제 어떤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단을 빨리 하는 것이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최근에 나온 랩지노믹스의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제품을 35분 만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돼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호혜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장주로 독주를 나가고 있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괄목 상대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그늘 밑에서 좀 가려지지 않았던가. 또 오히려 주가적인 면들도 훨씬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장세가 커지면서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팔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정폭들로도 많이 나오지 않은가. 바로 지난주의 흐름을 한번 또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반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사실 실적 기대주로 진단 키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꼽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격은 모르겠어도 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 기존의 어떤 시장들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어떤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FDA에서도 지금 이제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언제든지 중단을 또 할 수 있는 게 긴급 승인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신고가를 달성했던 34,500원 선의 이 이상은 충분하게 돌파를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실적들은 받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저는 진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이렇게 투자자 의견 분이 올라오신 것처럼 신용자산을 이용해서 억지스러운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장기전에서의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께서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랩지노믹스 들어봤고요. 점수는 90점까지 받았어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코로나19 그 테마 안에 있는데요. 녹십자입니다. 오늘은 혈장 치료제가 모처럼 강하게 올랐는데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주고 있거든요. 녹십자는 어떨까요? 100점 만점의 점수 포인트 주시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7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금 낮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반사 이익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조명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투자자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점수는 조금 낮아요. 70점 받았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혈장 치료제. 이제 혈장을 하나둘씩 모으면서 어느 정도의 표본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녹십자에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오늘의 슈팅을 보셨을 것 같고 아마 매도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녹십자의 경우에는 혈장 치료제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올랐거든요. 이외에 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가장 혈장 치료제들이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은 렘데시비르를 지금 비싼 값에 지금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중에 렘데시비르를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지금 27명 중에 9명 정도 겨우 이렇게 회복이 됐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비싼 값 주고 내가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 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심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치료제로서 어떤 순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유전체의 복제를 방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단을 하는 효과,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즉 코로나19를 거쳐갔다가 이제 다시 회복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항체를 떼어낸 후 여기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는 방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치료 방안이 다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혈장 치료제가 조금 더 직접적인 치료의 효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이 약품 자체가 실효성을 좀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본의 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녹십자에 대한 어떤 이 항체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칙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줬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오늘은 16.27%. 사실 이렇게 큰 종목이 이 정도 오른 거 참 대단하긴 하거든요. 임상 기간이 더 긴 백신들도 있고 뭐 오늘 혈장 치료제까지 부각되고 있는데 녹십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저는 일단 녹십자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고요. 뭐 굳이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더라도 본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제약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정에서 이제 조금 보시는 부분들이 렘데시비르의 차선책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이 단일 제품만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렘데시비르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병행 치료를 했을 때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렘데시비르와 극대화된 효과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저희는 그래도 오늘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목표가는 22,000원 또 22만 원으로 조금 더 높게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이제 말 그대로 급등 이전의 시가로 돌아갔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준비해봤어요. 바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치료 말고 백신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개발에서 백신은 제넥신 유일한데 그만큼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몇 점일까요? 저는 과감하게 90점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과감하게 90점. 오늘 생각보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고득점을 받았거든요. 제넥신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요?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백신 치료제 중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선두주자로서의 그 지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이슈를 끌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그 키워드에 주목을 했고요. 토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상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기사 나오면 던져야 할까 아니면 가져가야 할까 고민하시고요. 9월까지 달린대요. 뉴스 없어도 달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뉴스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참 애매한데 지금 백신 전쟁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앞서 있는지 제넥신의 위치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백신이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백신연구소 IVI에서 지금 만든 백신 제품이고 또 하나는 제넥신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백신 제품. 이 두 가지가 거의 사실상 좀 견줄만 하다라는 충분한 어떤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제넥신밖에 없다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6월 11일자부터 해서 지금 이 백신을 관련해서 식약청에서 승인이 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9월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 제넥신도 눈을 열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 표본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확보를 해놓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결과들이 바로 직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넥신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점유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그럼 저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 게 치료제도 임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백신은 더 걸릴 거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환자에게 모든 방안을 동원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제가 조금 더 표본 모집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다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원형과 변형으로서의 이 항체 형성이 마찬가지로 변이가 같이 따라갔을 때 그 원발적인 부분들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백신들이 말 그대로 원형 바이러스는 잘 차단되는데 변형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기약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지만 감기의 증상을 낫게 하지만 이로써 결국 회복 기간을 더 만들어준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투자를 한다?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하게 걸릴 것 같고요. 장기적인 체력이 되시는 분들만 조금 백신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혹은 병행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90점을 받은 고득점의 제넥신. 그럼 목표가도 좀 높게 봐도 괜찮을지 전략 들어보죠. 비교적 최근에 고점을 달성했던 이제 6월 19일자가 지금 이제 11만 1,000원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예상보다 낮게 하회를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 시장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을 굳이 급하게 하신다,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9천 원입니다. 오늘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은 제넥신 그리고 랩지노믹스였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